신마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태아기의 마음을 인식해서 비워내는 과정 중에 변화되는 마음이라던가 아니면 의식의 변화라던가 현상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수행체험담식으로 엮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태아기의 마음은요, 정말 중요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중요한 만큼 인식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또 느껴서 비워내는 것도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태아기의 마음을 처음 느낀 게 수행을 시작하고 1년쯤 지났을 때, 1년, 2년? 그때쯤인 것 같아요. 처음에 태아기의 마음을 접하고 너무 놀라서, 너무 고통이 따라오니까 너무 놀라서 외면을 했고, 몇 번에 걸쳐서 올라오면서 이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비워냈지만, 뭐 비워내도 그 마음은 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워낼수록 정말 거대한 마음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힘들어도 이걸 비워내면 되겠지? 이걸 비워내면 좀 나아지겠지? 하면서 계속 비워냈는데 몇 년에 걸쳐서 어느 순간 마음이 딱 올라왔는데 진짜 고통스러운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태아기에 느꼈던 태아의 그런 수치심,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수치심에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직면을 했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수치심과 직면해서 거의 2년 정도 사투를 벌렸던 것 같아요. 정말 엑기스적인 수치심이었겠죠?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웠고 몸과 마음이 정말 너무 지치고 고통스러웠지만 뭐 뒤로 물러날 수 없으니까 그냥 전진만 있는 거죠. 왜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뭐 어차피 직면하고 자꾸 봐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비워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내가 진짜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잘 비워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인식하는 게 맞나?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막 교차돼서 올라오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막 저한테 태아기의 마음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빨리 마음을 잘 받아들여서 비워냈을 것 같아요.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막 정말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태아기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인식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태아기의 마음을 오랜 기간 막 비워내면서 그 수치심의 관념을 한 2년, 3년 정도 사투를 벌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에너지가 좀 빠져나가면서 에너지의 순환이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더 깊은 태아기의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태아기의 마음이 정말 내 삶을 지배하고 있고 이 마음을 비워내는 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를 이제 서서히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태아기의 마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태아기의 마음 중에서 제대로 이제 딱 붙잡아서 비워낸 게 낙태관념체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낙태관념체가 저는 엄마가 제 위로 3명의 아이를 지웠기 때문에 엄청 세게 저장이 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정말 두려운 공포 영화를 정말 많이 봤고 또 무덤, 밤에 제가 집이 산인데 주변에 이렇게 무덤이 있어요. 산이다 보니까 그러면 밤에 새벽에 무덤가에 가서 거기서 막 앉아서 명상을 하고 두려움을 좀 더 이렇게 올리려고 죽음의 공포를 좀 더 인식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윙을 했던 그 낙태 관념체, 그 관념체를 제대로 이제 인식하면서 그 마음을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들어 올리고 난 후부터는 한 6개월 정도 에너지를 비워내는 작업을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쭉 비워내졌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관념체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들떠서 올라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험 정보에 따른 두려움이라던가 뭐 경험 정보에 따른 수치심이라던가 이렇게 단편적인 기억에 따른 마음이라던가 생활 속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을 붙잡았을 때 그 마음을 느낄 때 그 마음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마음을 느끼는 거죠. 그건 관념체는 아니에요. 그냥 단편적인 마음일 뿐인 거지. 아마 기감이 발달하신 분들은 그걸 잘 느끼시면서 그렇게 잘 비워내실 거예요. 이렇게 느껴서. 근데 관념체는 이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라 전체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비워낼 때 꼭 무슨 망이 이렇게 씌워져 있다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린다면, 전체적으로 망이 씌워져 있을 때 그 망을 이렇게 벗겨낼 때 그 느낌처럼 이렇게 에너지가 솟구치면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슉 하고 빠져나가요. 무슨 이렇게 허물 벗듯이 뭐가 이렇게 슉 빠져나가요. 그걸 완전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쭉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는데, 그렇게 낙태 관념체가 빠져나가는 순간 참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냥 세상이 이렇게 쭉 하면서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제가 세상을 바라볼 때요, 세상이 약간 무채색이었어요. 회색이 좀 많이 섞인 약간 탁한 느낌의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장소 구별이 잘 안 됐어요. 거기가 거기 같고 그 장소가 그 장소 같고. 그래서 제가 수학여행을 가거나 뭐 MT를 가거나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가도 잘 장소 구별이 안 되니까, 놀러 갔던 데를 다시 간다고 쳤을 때 그 장소를 알지 못했어요. 여기가 전에 왔던 데구나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 정도로 뭐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잠깐 제가 수행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늘 봤을 때, 와, 세상이 저렇게 하늘이 높고 예쁘구나 이렇게 느꼈지만, 뭐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관념에 잠식이 돼서 너무 고통에 빠져서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회색 빛깔이었고 그리 아름답다고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낙태관념체를 비워내면서 변화된 세상을 바라보는데,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걸 그때 느낀 것 같아요. 와, 세상이 원래 이런 아름다움이 존재했구나. 저렇게 햇살도, 바람도, 나무도, 꽃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낙태관념체를 비워내고 나서 진짜 많이 걸어 다녔어요. 제가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말 많이 걸었어요. 정말 많이 걸으면서 그 걷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벤치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햇빛 쬐면서 날씨 좋은 날에 막 광합성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제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편안한 상태로 며칠이 지나고 나서 한 5일 정도 지났을 때인 것 같아요. 앉아서 쉬고 있는데 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제가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왔더라고요. 쉬고 있는데. 근데 참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요, 과거에 제가 유체 이탈을 한 적이 있어요. 몸에서 빠져나와서 명상하고 있을 때, 그 명상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고, 또 혹은 사람이 아주 많은 곳이나 아주 고요한 곳에서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을 이렇게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제가 여행을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순간 다른 세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막 그 속에서 텔레파시를 하고, 그 세상은 텔레파시가 가능한 거죠. 막 그런 여행을 하고. 근데 그때도 나라는 게 있었거든요. 나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내 의식이 있었어요. 유체 이탈을 하거나 다른 차원의 세상을 여행을 할 때도 나라는 존재의 그 의식이 있었는데, 이렇게 영 에너지가 분리된 상태에서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진실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우리가 이게 나야, 나는 몇 살이고, 나는 사람이고, 나는 어디에 살고, 나는 뭘 잘하고, 어떤 성격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자체가 관념인 거죠. 내가 인간이라고 느끼는 것조차 관념이라는 걸 알았어요.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영의 에너지가 그냥 인간의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냥 인간으로 사는 거지. 분리된 상태에서, 영의 상태에서는 인간이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나라고 인식되는 게 없었어요. 그냥 존재함이에요. 영의 에너지를 제가,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전체 의식을 통해서 본 그 영의 에너지는,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의 그냥 비달갱이였어요. 딱 그게 그냥 내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그 비달갱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모든 것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내가 고양이의 몸속으로 들어온 고양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의 느낌을 느끼면서 당연히 고양이라고 느끼면서 고양이의 행동을 하는 거고, 바람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하고, 세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기도 한 존재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나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상태가 있다는 건 타인이 존재해야 나라는 존재가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있다는 건 남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라면, 경계가 없다면 전체가 나이기도 하지만 또 전체가 바탕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도 한 거예요. 딱 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신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라는 느낌 자체가 없어요. 그 나라는 느낌, 내가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 상태를 경험하면서 나중에 인식이 된 게, 나는 몇 살이고, 나는 인간이고, 인간이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뭔가 고정관념처럼 이렇게 행동했던 그런 모든 게 그냥 관념인 거죠. 내가 느끼는, 현실에서 내가 느끼는 나 자체가 그냥 관념인 거죠. 사실은 내가 아닌 거죠. 나인 것 같지만 그게 관념이었던 거예요. 영의 상태를 경험하면서 제가 진짜 많은 또 의식의 변화가 생겼어요.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스윙을 하면서 죽음이라는 건 어떤 걸까? 죽고 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제 앞에 닥칠 일이니까.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또 많은 마음이 올라오고, 그럼 또 그 마음을 비워내고를 반복하면서 어떤 부분은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도 있고 또 인식된 부분도 있지만 막 이렇게 손에 잡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영의 상태가 되고 보니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그냥 알겠더라고요. 죽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느끼는,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그냥 영인, 생명 에너지가 육체를 벗어나서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게 죽음이구나.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게 인식이 되면서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면서 제가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비워내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태아기의 마음에 죽음의 공포가 정말 깊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주기적으로 저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 먹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분리가 일어나고 올라오는 그 느낌을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비워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이라고 느끼는 그런 고정관념이 정말 많이 깨졌어요. 내가 인간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아니기도 한 거죠. 영의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고,
내가 사람 안에 들어가면 사람의 행세를 하는 거고, 고양이 몸에 들어가면 고양이가 돼서 고양이 행사를 하는 거고, 그 자체가 관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념과 참나인 그 경계를 뚜렷하게 인식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내가 인간이라면 이래야지. 이거는 이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마음이지. 이거는 옳은 마음이지. 막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쓰면서 고집스럽게 썼던 어떤 나만의 틀이 있어요. 그 틀이 진짜 많이 깨지더라고요. 아, 모든 게 다 관념이었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나만의 틀에 갇혀서 내 느낌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던 그런 상대라던가 세상을 이렇게 깨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상대에 대해서 좀 더 잘 받아들이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은 순리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또 깨달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남아있던, 깊게 저장되어 있던 그런 삶에 대한 집착, 욕구,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인식하게 되고, 또 그 부분도 많이 비워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집단 무의식안에 빠져서 이렇게 어떤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학교는 어느 정도 다녀야 하며, 연봉은 어느 정도 돼야 하며, 직장은 있어야 하고, 배우자는 어때야 하며, 여러 가지를 정해놓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막 경쟁하면서, 너무나 그 속에서 울고 웃고 좌절하면서 고통 속에 빠져서 사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 그게 행복이라고 해서 그게 나의 행복은 아닌 거거든요. 그건 나를 잃어버리는 행위거든요. 분명히 내가 이 몸을 갖고 이 삶을 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나만의 행복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경험이 분명히 있는 건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곳을 향해서 똑같이 달려가잖아요. 아, 그게 정말 부질없었다는 거, 나 왜 그렇게 살았지라는 게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뭐를 하면 행복하고,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갖고 태어나서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욕구나 집착이 많이 내려가면서요, 현실에서 나한테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행복으로 느끼고 감사하게 느끼면서 삶을 살아요.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행복할 때는 명상할 때랑 자연을 느낄 때인 것 같아요. 여름이라 막 이렇게 반짝반짝 아주 화사한 느낌의 자연은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 차가운 느낌의 자연도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연을 느낄 때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한 느낌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때 정말 행복할지, 남 생각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면서 내 삶이 행복할 때 내가 주변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진짜 내가 원하는 행복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명상이라는 게요, 이 스윙이라는 게 그거 같아요. 알아가는 거. 내가 누군지 알아가고,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 알아가고, 내가 느끼는 행복을 알아가는 거. 그게 진짜 명상이 아닐까, 수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태아기 마음요, 잘 인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수행 지도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마음이 정말 괴로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이렇게 체험에 매여서 지속적으로 체험에 집착하면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내가 정말 세상의 진실을 알기 위해선
그 진실을 가리고 있는 관념, 마음을 비워내는 게 가장 내가 세상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의 핵심인,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마음의 핵심인 관념을, 태아기의 마음을 비워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